그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음 중 빨간색으로 해야죠. 자본시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보시면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규제 체계를 따른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네, 경제적 실질이 우리가 일단은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기능별 규제다. 그렇죠? 이제 규제에 대한 차익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네, 금융투자업권 겸업을 허용하고, 그렇죠? 부수 업무의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기존에 존재하는 세분화된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대신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를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거는요, 약간 이게 세모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1, 2, 3, 4 중에 이게 이제 가장 틀린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죠? 모든 금융투자업자한테 적용되는 이제 공통 영업행위 규칙이 있고 또 각각의 업자별로 되어 있는 세분화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뒷부분을, 그죠? 뒷부분이 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요 4번이 이 중에 제일 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자본시장법 관련 감독기관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래서 1번 금융위원회, 그죠? 금융위라고 하죠. 제일 높은 데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금융정책,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증권선물위원회는 보통 이제 규제를 하고, 그렇죠? 이제 징계를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기업 회계 기준 관련돼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는 금융기관의 업무, 재산에 대한 검사 결과에 관련한 제재.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죠. 자,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그죠?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출연금,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감독분담금, 기타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증권금융회사, 돈 빌려주는 회사죠. 이제 자기 자본 500억 이상의 주식회사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의 승낙,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 맞는 얘기죠. 2번은 2번 올바르지 않은 거.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 보죠.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 투자자한테 적용되는 투자 권유 원칙에 해당하는 거. 적정성, 그죠? 적정성, 설명 의무, 적합성 이런 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부당 권유는요. 일반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1번 부당 권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금융 투자업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에 해당 사항이 아닌 것. 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등록하고 인가가 있잖아요. 인가는 일반적으로 큰 애들, 그죠? 등록은 좀 작은 애들, 그죠? 상법상 주식회사 맞죠? 각 필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우리 보면 그죠? 2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2년 이상, 3년 이상이 아니라 요게 이제 틀렸죠.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한 충분한 전산 설비, 물적 설비 있어야 된다. 대주주가 그죠? 충분한 출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고 4번은 2번이죠. 그다음에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 그렇죠? 업자별로 이제 보시면 일단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라, 맞죠? 분기마다 자산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그래서 5단계로 분류하고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해라, 그죠? 추정 손실로 분류된 자산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손준비금, 추정 손실은 100분의 100이죠. 3번이 이게 틀렸죠. 회수 의문 분류가 이제 100분의 75죠. 한번 틀렸죠. 여러분들 이게 숫자 나오는 부분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실제 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숫자 바꾸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중 신용공여 시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죠. 청약 주식, 취득가이고 청약 주식이 상장되면 그날의 종가죠. 상장 주권은 당일의 종가가 되고, 왜냐면 얘가 상장이 되면 상장 주권이 되니까요. 집합투자증권, 얘도 사실상 상장 주권과 거의 같은 거죠. 전일이 아니라 당일, 그렇죠? 오늘 고시된 기준가격이죠. 이 3번이 틀렸죠. 상장 채권은 2인의 채권 평가 회사가 제공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격. 그렇죠?
1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사,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그쵸? 올바른 거.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사람은 그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상장 증권의 증권 매매를 해서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내부자의 범위, 그렇죠? 이제 준내부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부자한테 그거 알고 내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죠? 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포함되죠. 틀렸죠. 요 부분요.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 증권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 아니죠. 증권 등이라고 해서 뭐 증권과 연계된 뭐 우리 파생 상품도 다 포함하는 거죠. 이거 틀렸죠. 너무 이제 좁게 규정했죠. 중요한 내부 정보가 전국을 가식 청권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 통해서 방송이었다. 그럼 방송되고 나서 6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제 내부자 정보가 아닌 거죠. 그 시간이 10시간이 흘렀으면 10시간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증권 매매에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10시간이 흘렀으니까 6시간보다 더 길게 흘렀으니까 더 이상 내부 정보가 아니니까 매매를 해도 되죠. 그 증권 정보를 가지고 3번이 이제 맞는 얘기죠. 연합뉴스사를 통해 중요한 내부자 정보가 제공된 경우는 그 제공된 후 3시간이 아니라 보통 6시간이죠. 6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증권의 매매에 활용해도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장외거래. 그죠? 장외거래는 이제 거래소로 밖에서 거래되는 거죠.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그죠? 올바르지 않은 거.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올바르지 않다. 틀렸다. 그렇죠?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채신관서에 대한 채무증권을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그렇죠? 투자 매매업자는 일반 투자를 상대로 환매 조건부 매수가 아니라 매도만 가능하다고 했죠. 매도. 그렇죠? 이렇게 매수는 내가 샀어요. 다시 일반 투자자가 사줘야 되는데 일반 투자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그런 걸 개런티하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건 매도 업무만 가능하다고 했죠. 2번이 틀렸죠. 투자 중개업자는 기업모험증권을 중개할 때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모험을 중개해라. 그렇죠? 일반 투자자는 해외 증권을 매매할 때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해라. 그렇죠? 다음 중 이제 전매라는 게 이제 더 팔린다는 거잖아요. 미리 팔리는 기준이죠. 보통 이제 50인 이상한테 팔릴 수 있는 거. 지분증권을 발행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전매가 아닌 것은 예탁 결제 권액 1년간 예탁한다. 1년 동안 예탁했으니까 1년 동안 그죠 소유권이 변동이 안 돼요. 이건 전매가 맞죠? 얘는 맞는 얘기예요. 지분주권이 상장되면 그죠? 투자자가 50인 넘을 수 있죠. 얘는 그 전매 기준이죠. 기업보험증권의 만기 365일. 그죠? 이것도 전매. 채무증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됐으니까 당연히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얘도 전매죠. 그래서 틀린 거는 해당하지 않는 거는 1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죠? 10번 보겠습니다. 순자본 비율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렇죠?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그렇죠? 올바른 거 올바른. 맞는 거 찾는 거죠.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개별 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이 아니라 연결. 그렇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IFRS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고 국제회계 기준에서 기본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예요. 1번이 틀렸죠. 2번 일단 우리는 맞는 거 찾아야 되는 거죠. 맞는 거, 올바른 거. 부의자산, 부의부채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는 이것도 산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산정해라. 순자본 비율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경영계선 권고. 얘는 권고는 맞죠.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업무 중 가장 큰 자기자본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필요유지 자기자본 아니죠. 각각에 대해서 합산하는 거죠. 가장 큰 거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죠. 틀렸죠. 10번은 맞는 거는 3번 하나뿐이네요.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 우리가 보통결의하고 특별결의가 있죠. 보시면 주식 소각 얘는 보통결의, 이사선임 보통결의 주식을 합치는 것 얘는 예외적으로 특별결의고 감사선임 보통결의죠. 여기는 11번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12번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 그렇죠? 지배주주가 이제 소수주주한테 나 너네 주식 살래? 나한테 팔어. 이런 거죠. 올바른 것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 청구할 때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아니죠. 그죠?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거죠. 틀렸고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죠?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90이 아니라 95%죠. 그다음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죠? 이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지배주주로부터 매수 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3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해라.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틀렸죠.